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보건복지 분야 3법 발의, 서미화 의원 대표 발의. 둘. 진짜 장애 등급제 폐지, 탈시설 권리 이행 국정과제에 포함하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국정기획위원회에 19개 요구안 전달. 셋. 인천시 교육청 고령자, 시각장애인 첨부문서 음성 서비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누리집서 바로 지원. 넷. 인천시 교육청 올해 난독증 경계선 지능 학생 450명 지원. 다섯.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강민정 전 의원 교육부 장관 후보 추천. 장애인 교원 등 교육 소수자 권익 보호, 포용적 교육 실현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보건복지 공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경계선 자립지원 권리보장법,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복지 강화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확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 등을 주요 보건복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에 앞장섰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와 장애 당사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계선 자립지원 권리보장법은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 주기별 특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정법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이하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존 복지체계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이번 제정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 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 필수의약품과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회에 구성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하는 뼈대가 되는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6월 16일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진짜 장애 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권리 이행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재개했습니다. 전장현은 이날 오전 8시부터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다이인, 즉 영어 소문자 DIE, 줄표 IN, 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권리 실현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역 농성장에 찾아와 직접 약속했습니다. 이에 탈시설 로드맵이 추진되고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탈시설 로드맵은 그 근거가 되는 법이 제정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에 의해 중단됐으며 장애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서비스 이용 조사표에 의해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와 권리가 아닌 손상과 무능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전장현은 이재명 정부는 진짜 장애 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권리 실현을 이루기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지하철 행동은 경찰의 강제 퇴거 없이 끝났으며 전장현 소속 장애인들은 국정기획위가 설치된 경복궁역 인근 정부 서울청사 창설별관까지 포체투지, 기어가는 방식의 오체투지 행동을 이어가
국정기획위 측에 19개 항목의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전장현의 19개 요구안엔 복지부 차원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최소 4시간 지원 보장, 장애인 거주시설 단계적 폐쇄 5개년 계획 수립,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 2.0 발표,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아 앞으로 2달간 연장 시 최대 8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등 문자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용자들이 인천 교육 소식을 음성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 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청은 6월 16일부터 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 첨부문서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첨부문서 음성지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 한글, HWP, PDF, MS 오피스 등 다양한 형식의 첨부문서를 PC와 모바일에서 음성으로 지원합니다. 고시, 공지사항, 보도자료 등 게시글의 첨부문서 옆에 표시된 바로 듣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스템이 문서의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낭독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전맹이는 기존에 사용 중인 기기에 TTS,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과 연동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음성 속도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저시력 고령자도 스마트폰에 별도 기능이 없어도 누리집에서 바로 음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난독증 경계선 지능 학생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고 6월 12일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 본사업 지원 대상은 약 450명으로 지난해에는 430명을 지원했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대상 난독증, 중학교 1학년 대상 경계선 지능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심층 진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872명에서 약 59% 증가한 1,480명이 신청해 학습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협약 전문기관을 31곳으로 늘리고 이음지원단, 기초학력 전문학습교원과 함께 정기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단, 지원, 평가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사후 검사로 학생 성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진단 결과는 다음 해 사업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배움에서 뒤처진 아이가 아니라 다르게 배우는 아이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늘어난 진단 수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장관 국민추천제가 화제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위원장 김원용, 이하 장교조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고 6월 16일 밝혔습니다. 장교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장관 국민추천제에 따라 강 전 의원을 추천했으며 추천 사유로는 장애 학생과 장애인 교원을 위한 권익 향상 활동, 교육 현장에 기반한 정책 추진 경력 등을 꼽았습니다. 강민정 전 의원은 평교사 출신으로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차별 사건 공론화, 장애인 교원 차별 근무환경 개선 촉구,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반영한 교권 4법 통과 주도 등 다방면에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장교조는 추천서에서 강 전 의원은 교사와 국회의원의 경험을 모두 갖춘 교육 전문가로 장애인 교원 등 교육 소수자의 권익 보호와 포용적 교육 실현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특히 2021년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부정사건 당시 교육부의 전수조사와 사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교육부 내 장애인 교원 전담 인력 배치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촉진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한편 장교조는 2019년 창립된 세계 유일의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으로 전국 5천여 명의 장애인 교원 중 200여 명이 가입해 활동 중입니다.
조직은 포용적 교원 정책과 교육 소수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과 실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